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이름은 멀티소스 트랜스퍼 러닝 펄 크로스 서브젝트 이미지 이모션 리코그니션입니다.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평소 개인화된 모델에 관심이 있어서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 공부를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임팩트 패턴은 11.448이고 IE 트랜섹션 사이버네틱 분야에서 Q1급 논문입니다. 백그라운드로는 현재 BCI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데 EEG에서 개인차로 인해 적용 가능한 제너럴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두 가지 일반화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섹션 투 섹션 문제로 각 섹션마다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전부 같다고 하여 생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브젝트 투 서브젝트 문제로 피험자마다 EEG 시그널이 다른데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피험자와 셉션마다 다르다 판단하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여러 선행 연구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퍼 러닝으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트랜스퍼 러닝에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트랜스퍼 러닝은 간단히 줄여서 TL은 선행학습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추후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실험의 데이터가 작아도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또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 들어가기 앞서 본 논문에서 이용되는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스타일 트랜스퍼는 쉽게 비교하면 아래와 그림과 같이 미리 학습된 화풍으로 원래 그림을 새로운 그림으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화풍은 모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새로운 데이터에 이 화풍을 입혀서 변형된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 데이터를 클래시파이어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뒤에 굉장히 많이 설명할 건데 이 화풍의 개념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소드로 들어가기 앞서 논문에는 굉장히 많은 공식들이 들어갔는데 발표에서는 공식들을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스타일 트랜스퍼는 아래 그림과 같은데 이와 같은 방식을 멀티소스 트랜스퍼 러닝 메소드 방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맞은 서브젝트를 고릅니다. 이때 그 소스를 S1, SK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스타일 매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스타일 매핑하는 법을 M1, MK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존에 있던 소스인 S1과 SK에 입히는 화풍을 학습한 다음 원래 있던 데이터에 그 화풍을 입혀 데이터를 변형시키고 그 원래 있던 소스의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게 됩니다. 이때 클래시파이어들을 앙상블하여 나온 라벨을 새로운 데이터의 라벨에 입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멀티소스 트랜스퍼 러닝 메소드, 줄여서 멀티소스 TL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 멀티소스 TL 방식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스를 고르는 방식과 두 번째로는 스타일 매핑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방금 말한 첫 번째인 소스를 고르는 방식은 이후 설명할 패러다임의 그림 중 일부인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정한 칼리브레이션 세션을 고른 다음 소스에 있는 N개의 분류기를 이용하여 칼리브레이션 샘플을 분류해 본 다음
정확도를 측정하여 정확도가 높은 순으로 소스를 고릅니다. 여기서 간단히 ATL이라는 것을 이용하는데, ATL은 살 매핑할 때 이용되는 라벨된 타겟 데이터입니다. 라벨된 타겟 데이터라는 건 간단히 말해 방금 이루어진 실험에서 무엇이 이루어진 건지 라벨이 되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살 매핑은 이런 라벨된 타겟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ATL과 아래에 ATU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언라벨된 타겟 데이터라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실제로 라벨되지 않은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인 ATL과 ATU는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일 트랜스퍼 매핑인데, 이것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식에서 OI는 타겟 데이터에서 나타내는 패턴들이고 DI는 소스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이 식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 패턴, 즉 화풍을 학습하여 매핑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전에 말했던 알맞은 소스를 고르는데, 이때 라벨된 데이터가 아니라 언라벨된 데이터라면 이 데이터를 라벨에 맞게 분류하는 분류기의 정확도에 따라 웨이트를 설정하여 분류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언라벨된 데이터니까 이 언라벨된 데이터에 라벨을 붙일 것인데, 이 라벨을 분류하는 라벨 분류기의 성능에 따라 웨이트가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웨이트는 이 식에서 FI, 컨피던스로 나타내어집니다. 방금 전에 말한 웨이트를 설정하는 분류기, 즉 라벨 분류기는 논문에서 SVM을 이용합니다. A는 단순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용한 SVM이고, B는 프로토타입 기반 SVM, C는 가우시안 모델 SVM입니다. D와 E는 컨피던스를 이용한 프로토타입 가우시안 모델이고, F는 컨피던스 베이스 온 멀티클래스 SVM입니다. 이것은 선행 연구에서 다른 모델보다 이게 더 좋다고 나타내져 있어 확인차 넣었는데, 실제 결과에서는 따로 나타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프로토타입과 가우시안 모델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논문에 자세한 공식들이 나와 있으니 궁금하시면 따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스타일 트랜스퍼 매핑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바이즈드 STM, 두 번째로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STM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아까 말했던 언라벨드된 데이터를 이용하냐 안 하냐입니다. 아래 알고리즘 등은 STM이 작동하는 원리인 간단한 코드인데, 중요한 것은 슈퍼바이즈드 STM은 언라벨된 데이터를 따로 이용하지 않고, 세미 슈퍼바이즈드 STM에서는 언라벨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 컨피던스가 정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페리먼트입니다. 데이터는 15명의 피험자와 15개의 세션, 그리고 10-20 시스템을 이용한 62개의 채널을 이용합니다. 또한 샘플링 레이트는 1000Hz이고 실험 도중 50Hz의 노치 필터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제 데이터는 포지티브한 감정과 네거티브한 감정, 중립적인 감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으로는 스턴트 인트로 1005초 동안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름 클립으로 총 4분 동안 진행되는데, 영화 클립은 15개가 있는데 각 감정당 3개씩 존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셀프 자가 진단으로 이 영화 클립이 알맞은 감정을 유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판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15초 동안의 휴식 시간을 가졌으며 이것을 다 합쳐서 한 개의 세션, 총 15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전처리로는 200Hz의 다운샘플링과 0.3에서 70Hz로 밴드패스, 시그먼트는 1초 동안 총 3400개의 시그먼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 클립은 240초 동안 보여주는데 이것이 15번 반복되어 총 3600 시그먼트가 나와야 되는데 모든 영화 클립이 딱 4분이 아니기 때문에 3400개의 시그먼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때 프리퀀시 분석이 이용되는 방식은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이용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파워 스펙트럼 덴시티보다 더욱 효과가 좋기 때문에 디퍼런셜 엔트로피가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피처 디멘션으로는 총 62개의 채널, 그리고 프리퀀시 밴드인 알파, 베타, 델타, 세타, 감마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310개가 있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 메소드로는 한 명의 타겟 피험자와 14명의 소스 피험자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 3개의 세션은 칼리브레이션 세션으로 이용되었고 이후 12개의 세션이 테스트 세션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논문에서는 몇 가지 것들을 더 비교하여 연구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멀티소스 STM에서 몇 개의 소스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7개의 소스 이후 데이터의 정확도가 증가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더욱 많은 소스가 더 나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개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멀티소스가 과연 좋은가에 대한 분석으로 유니파이드 소스 트랜스퍼와 비교하였는데 이것의 비교는 간단히 얘기하여 여러 개의 소스를 이용하는 것과 모든 소스를 통합한 것을 이용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나은가에 대한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유니파이드 소스 트랜스퍼에는 5000개의 샘플이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멀티 소스 STM이면 한 명당 3400개씩 총 4만 개가 넘는 샘플을 가졌는데 이 5000개가 과연 알맞은 샘플 개수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하지만 논문에는 없지만 아마 감정당 5000개씩 총 15000개가 이용된 것 같습니다. 결과로는 멀티소스 STM이 유니파이드 소스 트랜스퍼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리브레이션 데이터 양에 따라 정확도가 바뀌는데 이것은 실제 실험에서 라벨된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라벨된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정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용되었습니다. MSS STM은 멀티소스 슈퍼바이즈드 STM이고 MS 세미 STM은 멀티소스 세미 슈퍼바이즈드 STM입니다. IC는 각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의 언라벨된 데이터로 학습된 개별적인 분류기입니다. 이것의 결과로는 언라벨된 데이터의 양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것은 없지만
MSS HTM에서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양이 늘어날 때 3에서 90개로 샘플이 증가할 때 약간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 스타일 트랜스퍼 러닝이 단순히 분류기 앙상블보다는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NoSV와 SV가 있는데 SV는 아까 말했던 분류기에서 SVM 분류기에서 이 라인과 가까이 있는 것들을 SV라고 부르고 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Non-SV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 분류기 선과 가까이 있는 SV 데이터들을 제거한 것과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둘의 비교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지만 값을 비교해 보면은 약 2% 정도 더 나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SV를 제거하는 것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의 피험자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성능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5번 피험자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파이 앙상블에서 스타일 트랜스퍼 매핑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성능으로 스타일 트랜스퍼 매핑이 더 나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스타일 트랜스퍼 매핑의 성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슈퍼바이즈 STM과 세미 슈퍼바이즈 STM에 대한 비교에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STM이 슈퍼바이즈드 STM보다 약 2% 정도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라벨된 데이터를 이용한 STM과 언라벨 데이터까지 이용한 데이터에서 왜 똑같은 양의 샘플을 이용했는데 라벨된 데이터의 STM보다 언라벨된 STM의 정확도가 높은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아쉬웠었습니다. 마지막 디스커션으로 본 논문에서는 여러가지 모델이나 컨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많아 이것에 관한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이때 이용된 데이터나 샘플에 대한 설명들은 관련 선행 논문들을 체크해봐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말했던 라벨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안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이것에 관한 이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어서 왜 세미 슈퍼바이즈드 STM이 좋은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없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